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급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초저가 상품을 앞세우는 전략인데요. 파격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온라인 쇼핑에 눈을 뜬 50대가 주 소비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부터 짝퉁, 가품, 불량품 이슈 등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약칭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세, 중국통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알테쉬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정말 국내 시장 침투 속도가 빠르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게? 일단 지금 알테쉬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알리 테무 쉬인인데 또 하나가 이제 틱톡샵인데. 틱톡샵? 예, 틱톡샵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네 마리의 작은 용에 비유를 하고 미국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아, 네 마리. 예, 네 마리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알테쉬랑 네. 틱톡샵 이 네 개 그 지금 직구 플랫폼이 예. 미국에 지금 엄청 들어가고 있고 아마존을 위협하고 있고. 아마존을 위협하고 예, 있다. 그게 또 잠시 후에 또 우리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이슈가 매우 커져 가고 있는 미중 간의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 이 직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알테쉬든 지금 뭐 곧 들어오게 될 틱톡샵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지금 시장의 국내 소비 침투 속도. 시장에서 침투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뭐 최근 걸 한번 좀 보면요. 일단은 알리가 지금 뭐 이제 1월이죠. 지난 1월달에 이제 월간 이제 활성화 사유죠. MAU라고 하는데 한 717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717만 명? 예, 이게 이제 뭐 1년 전 대비 한 380만 명 증가를 했고요. 예. 이게 왜냐 알리가 국내에서는 가장 크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또 연예인 또 영화 배우 마동석 씨가 나오는 바람에 마동석, 광고 효과로 해서 커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테무가 최근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무는 진출도 좀 늦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테무가 이제 작년 이제 뭐 8월 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예. 그 짧은 이 시간 동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누적 앱 다운로드만 900만 건이 넘습니다. 앱 다운로드가. 예, 1월 부분에 있어서 뭐 1월 달에 지난해 이제 신규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설치된 쇼핑 앱 그걸 보면 가장 많이 다운받은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테무입니다. 테무. 그래서 지금 한 8월 달에 갓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한 뭐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지금 한 뭐 10배 이상, 11배, 12배 이상 증가를 정말 했고요. 놀랍네요. 예, 쉬인 같은 경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쉬인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예, 미국에서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서방 유럽 부분에서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테무나 쉬인은 미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스마트폰에 다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예, 그래서 뭐 일단 국내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쉬인에 지금 올해 1월달 지난 1월달 보면 한 221만 명. 그러니까 이제 쉬인은 원래 타겟팅이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쉬인이. 예, 쉬인이 그렇습니다. 쉬인은 국내에서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주로 이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이 한국의 전략적인 것을 좀 이용을 하면서 국내 시장은 조금씩 지금 스며들고 있는데 쉬인이 주로 패션 전문 그렇습니다. 쪽이죠? 패스트 예. 패션이라고 패스트 합니다. 패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면 자라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중국판 유니클로라고 알려진 게 쉬인입니다. 그래서 중국판 예, 유니클로다. 그래서 이제 쉬인. 여기 또 이제 아까 전년 동기 대비 뭐 52만 명, 4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쿠팡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타격이 지금 심하겠네요. 어느 업체들이 좀 고전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국에 이제 우리 쿠팡 최근에 지금 뭐 빠르게 지금 뭐 흑자도 사상 첫 내고. 연간 흑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네이버 지금 양강 구조죠. 그다음에 11번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영향은 적진 않지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틱톡샵이 이제 언제 들어오느냐가 지금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는데 틱톡샵이? 예,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테무 씨가 지금 쿠팡이 전체적으로 가입자 수가 한 2,9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알테시 합치면 한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틱톡샵의 한국의 가입자가 틱톡 같은 경우 틱톡샵은 틱톡 안에 있는 커머스 기능입니다. 틱톡 안에? 예. 그러니까 틱톡에 가입된 국내 가입자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그 정도 맞습니까? 틱톡? 그러니까 이제 그 이용자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틱톡 샵으로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큰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것은 아직까지 큰 영향력은 없지만 이게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떤 분야 피해를 가져보고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할 때 일단은 그걸 공산품 하는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 왜냐하면 들어오니까 이제 이 제품이 안 팔리는 거죠. 이 부분들. 그다음에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 뭐 쿠팡이나 11번가에 다 올라가 있다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쿠팡 11번가에 있는 물건도 대부분 공산품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한국 분들이 그것을 구매 대행을 해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왜 알리는 2, 3천 원밖에 안 하는데 왜 11번가는 15,000원이에요? 아, 구매 대행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비용이 전량이 맞아요, 된다? 그렇죠.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단계를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똑같은데 11번가에서 15,000원, 18,000원이고 왜 알리 있는 데는 테무는 2,000원밖에 안 해요? 똑같은 제품. 똑같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옮겨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하는 것이고 대기업들 지금 말씀드렸던 쿠팡 네이버가는 영향이 없지만 그 밑에 있는 조금 중하위에 있는 우리가 소매 유통 플랫폼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이 중국 업체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싼 가격이 경쟁력의 지금 원천인 거죠? 이게? 네네. 초저가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알리도 싸지만 테무가 더 쌉니다. 왜 테무가 더 쌀 수 있어요? 테무가 제일 싼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테무라는 회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요즘 그 이제 알리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물건을 주면 알리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즘 테무 지옥까지 나옵니다. 테무지요. 네. 그 테무가 이게 이제 그 2022년 9월 달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핀도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핀도어는 구매 대행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죠. 나스닥에 상장돼 나스닥에 있어요? 상장 2천억 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회사인데 내가 그 모회사가 바로 이제 이 PPD 핀도어라는 이 홀딩스라는 이제 모회사가 이 자회사가 바로 이제 테무인데 이 회사의 이제 모토가 테무란 이름도 사실 이 팀 업 프라이스 다운에서 왔습니다. 팀 업 프라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건을 싸게 나오면 소비자는 더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박리담이로 또 그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 또 셀러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팀이 업이 되면 프라이스가 다운이 된다. 그래서 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우리 국내도 있지만 이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이미 엄청나게 지금 휩쓸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의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지금 확 헤드로 돼 있고 영국 같은 건 해도 작년 그 매월 테무 방문량이 한 1,200만 명 정도 됐답니다. 영국만. 그러니까 지금 성장 비결은 뭐냐면 거의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막대한 초저가 경쟁력. 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 워낙 막대한 자금이 있으니까 일단은 셀러들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셀러에게 보조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판매 가격이 5,000원이면 한 2,500원 50%도 있고 제품마다 다르지만 뭐 2,000원을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보조하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은 제품을 셀러가 올리려면 셀러끼리 가격 경쟁을 붙입니다. 야 여기 입점하려면 그러니까 가격 입찰 방식을 통해서 붙입니다. 가격을 낮춰야지만 이 테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이윤이 상당히 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무의 전략이 뭐냐면 지금 테무가 물건을 잘 많이 파고 있고 뭐 수익이 발생한 데 있지만 전반적으로 테무의 근로 부분에서는 적자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원칙이 뭐냐면 일단은 가격 경쟁을 통해서 경쟁사를 죽이는 겁니다. 경쟁사를 죽이고 후발주자가 따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저를 모아야 되는 유저를 거고. 많이 모아야 된다. 이게 전형적인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샤오첸이라고 하는데 샤오첸? 돈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태워서 무조건 이제 유저를 그러니까 이용자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경쟁자를 완전히 제껴버리는 거죠.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제 막강한 자본력으로 이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보셨고 올해 뭐 슈퍼볼 할 때 뭐 30초 광고에 700만 달러를 썼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테무가요. 광고비를 가장 많이 썼네요. 슈퍼볼에서 미국 슈퍼볼에서. 또 재밌는 게 이 테무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왔지만 그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뭐 우리
메타? 네, 메타. 메타, 네. 메타의 수익이 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어. 그 주가 상승에 또 견인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테무입니다. 왜 테무가 이렇게 쭉 테무가 이 지금 우리가 그 페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 작년에 한 12억 달러를 광고비로 썼습니다. 광고비 무제한 지급하고 있군요. 예, 예. 광고비를. 그러니까 테무가 하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마존이겠죠. 아마존이 또 같이 야 우리도 더 태워. 그러니까 옆에서 예. 아마존 입장에서는 온라인 광고 수입이 급증을 하고 있네요. 급증을 하고 이런 있는. 그러니까 종업체들의. 이제 뭐 돈을 벌게 되는 구조죠. 그러네요. 메타가. 자, 이렇게 무섭게 정말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다 보니까 국내에서 조금 말도 많아요. 네. 이게 판매가 금지되거나 또는 청소년의 유해한 제품들을 취급한다. 또 엉뚱한 제품이 가품이 배달된다. 상당히 이슈가 많은데 이런 거는 조금 소비자들의 불만 요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데, 그러니까 지난 2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야 이게 너무 심하게 들어온다. 이거 지금 우리 유통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 산자부에서 이제 소상공인 생계도 위협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그러니까 유통사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좌담회를 했었습니다. 대책을 세우자. 2월 14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뭐 나온 결과가 마땅한 게 없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예, 일단은 이게 지금 직구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동 칫솔을 수입을 했는데 그게 폭발이 됐다, 그죠? 그걸 주문을 했는데, 부서졌다, 들어갔는데.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샀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처 방안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는 게 바로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법이 지금 조금 진척이 좀 맞죠? 쉽지 않죠. 예, 쉽지 네. 않습니다. 예. 이게 특정 국가만을 가지고 이거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지금 문제 소지도 많고, 이게 뭐 만약에 잘못 특정 국가만 했을 때 또 이게 국가 간의 분쟁으로 성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면세 기준이 한 150불 정도 되는데, 150달러. 예, 이게 이제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직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캐시 인증을 받아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인증도 안 받고 관세도 안 내고 그냥 받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아마존에서 미국에 주문할 때도 똑같이 바로 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참 하나 이 미국 이 직구 플랫폼들한테만 이게 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냐. 그러니까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한다. 네.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뭐 2016년도부터 해서 자국 시장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기존에 한 200불에서 800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죠. 중국산.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하원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이 최소 이 면세 기준을 아예 없애든가 50불로 낮추든가 이런 말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좀 벤치마킹 물론 이제 되진 않았지만 쉽진 않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하도가 클 것이고 워낙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불량품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당장은 막을 방법은 없는데 이 운송 길은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선 배달, 새벽 배송해서 상당히 그 운송에서 장점이 있는데 이 길이 며칠 걸리기 때문에 좀 단점 아니에요? 그것도 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갑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경쟁력을 이 지금 알리나 이 테무 같은 건 알고 있거든요. 특히 알리 같은 경우. 그래서 알리는 한국향 이 제품, 이 택배 물량을 가장 그러니까 지금 5일 만에 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닷새 만에 실제 배달한다? 5일 만에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산동선 가까이 있는 웨이하이나 옌타에 한국향 전용 물류 창고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물류센터? 그래도 중국 통관을 해야 되고 그렇죠. 한국에 지금 평택에 와서도 통관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업체들 지금 이게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알리가 만약에 한국 내에 이 보세 창고에 물류를 만든다. 우리 창고를 만든다면 만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 배송 날짜 확 줄일 수 있으니까 빅데이터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제품을 가장 많이 한다라 제품을 전부 다 뽑아내가 그 제품을 아예 한국 내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세 창고 안에 있는 겁니다. 보세 창고에 넣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로켓 배송까지는 아니지만 이 기간을 확 줄여버리면 이게 이제 겁나는 겁니다. 우리 이게 이커머스 업체들의 장점을 파고드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 쿠팡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소비자분들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 익숙했는데 이것까지 바뀌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잠깐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미 의회에서 지금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싸게 팔 수 있는 덕분이 위구르 지역 같은 데 강제 노동덕이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있다. 수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스토리가 긴데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네, 좀 짧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이 RTC 그다음에 RTC. 틱톡샵 네 마리 용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개 플랫폼마다 다른 이슈가 아젠다가 있습니다. 각각? 예, 예. 아. 말씀하신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은 인권 문제, 강제 노동. 예, 그거는 이제 시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인에서? 예,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권 탄압, 그죠?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네 개 이 플랫폼을 중국 플랫폼, 직구 플랫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익수가 되는 그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데이터 안보입니다. 데이터 안보? 예, 아, 그렇구나. 결국 틱톡,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를 들면 아까 틱톡의 미국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입니다. 미국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미 하원에서는 계속 지금 틱톡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쉽지 않은 게 1억 5천만 명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또 젊은 친구는 왜 이러냐, 이거 우리가 갖고 노는 플랫폼인데. 데이터 안보가 또 하나 이슈고. 그게 가장 큰 부분들이고, 근데 또 하나는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부분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최소 면서 기준을 800불을 좀 낮추자. 낮추자. 예, 예를 들면 전에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로버트 라이트 하우스라는 우리 그 무역 대표부 했던 USTR 대표부 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해줘. 그때 트럼프 정권 있을 때 가장 실수했던 게 뭐냐면 결국 이 최소 면세 기준을 800불로 늘렸던 게 가장 실책이었다. 최소 면세 기준이 현재 800달러인데 800달러인데 이걸 좀 낮추자. 이거 아예 그럼 하려면 없애든가 폐지를 하든가 50불 아니면 100불 낮추지 않으면 지금 이게 완전히 공수배하는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에서 지금 크게 부딪히고 그러네요. 있고 이슈가 되고 있다. 이게 네. 미중 간의 또 다른 하나의 충돌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업체의 공약 중에서 지금 최소 면세 기준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중 갈등의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데이터 안보를 두고. 데이터 안보, 미국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문제. 좀 걱정이 많겠습니다, 미국에서. 네, 지금 한국과 미국 글로벌하게 공습을 펼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